자, 보자고. 소비 전력과 안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제목이 좀 별로야. 마음에 안 들어. 여기서 배우는 거는 본격적인 VIR 이렇게 얘기할까? 그러니까 본격적인 전류와 전압과 저항 계산 그쪽이야. 그런 쪽인데 지금 먼저 소개되는 건 그러니까 전류, 전압, 저항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소개되는 게 이런 게 있다. 결국 그 관계가 이제 오음의 법칙이고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그 15개정 너네 앞 교육 과정에서 통합과에서 어렵게 나왔어. 어렵게 나왔는데 여기로 넘어오면서 원래 어려운 영역이야. 넘어오면서 좀 쉬워졌어. 다행스럽지? 이건 좀 쉽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저항의 직렬과 병렬 연결 요거는 물원에 없었어. 물투에 있던 거야. 물투에 있던 게 끼어들어. 다 재조립된 거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안전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안전에 관련된 내용은 크게 그냥 한번 읽어보는 내용이야.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우리 계산하는 거는 VIR하고 이거 직렬, 병렬 연결은 계산 문제가 나올 거야. 계산 문제가. 그래서 요건 조금 연습하고 익숙해져야 돼. 알겠지? 이것도 다만 그 등가속도 운동만큼 악독하게 어렵지 않아. 연습되면 감이 좀 잡히는 쪽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요 기초부터 어디까지? 전압 강화까지 그지? 전압 강화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볼게요. 시작한다. 자, 일단은 전류, 전압, 저항의 관계. 전류가 대표 문자 I고 전압은 볼트, V고 저항은 리지스턴스. 저항, 리지스턴스 R이라고 합니다. 리지스턴스. 그렇지? 이 관계를 연구한 사람 이름이 뭐게? 암페어. 아니요. 무슨 법칙? 뒤에 아까 말했잖아. 오음이라는 게 사람 이름이야. 사람이야. 오음이라는 게 사람 이름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뉴턴 이거 연결되는 겁니다. 뉴턴은 뉴턴 역학을 만들었잖아. 뉴턴의 운동법칙 몇 개? 한 개, 두 개, 세 개. 세 개 있지, 그지? 세 개 중에 두 번째가 뭐라고? 힘과 가속도의 법칙이라는 건데 힘과 가속도의 법칙 결론이 뭐야? F = ma야. 두 번째 법칙의 결론이. 근데 F = ma를 찾아낸 게 아니고 뭘 하고 싶었냐면 이 사람이 가속도는 뭐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알고 싶었어. 가속도 요소가. 이게 뭐냐면 힘에 비례하고 질량이 반비례한다는 걸 실험적으로 알게 된 거야. 그래서 F = ma라는 식이 만들어졌거든. 똑같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전기회로를 봤을 때는 가속도 같은 개념이 I, 전류라고 생각하면 돼. 전류. 그래서 전류는 무엇에 의해서 전류의 세기, 전류가 흐름이지, 그지? 전하 입자의 흐름이거든. 전류는 뭘로 결정되는지를 보니까 전위차 또는 전압이 크면 클수록 더 빠르게 흐르더라고. 됐지? 그 다음에 이 막아내는 게 저항인데 저항이 작으면 작을수록 빨리 흐르더라고. 이걸 두 개 실험을 해본 거야. 됐니? 그래서 요걸 알게 된 거지. 요걸 알게 됐고 이걸 알게 된 다음에 우리는 익숙하게 F = ma를 쓰고 있지, 그지? 실험적으로 이걸 이렇게 알게 됐고 이걸 A를 목적으로 가속도 목적.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전류 쪽에서는 전류의 세기를 목적으로 실험해서 V는 IR이라는 식을 가장 기본식으로 해서 많이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다. 오케이? 그걸 쓰고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IVR 이게 뭔지를 보자고. 첫 번째 전류. 항상 물리에서는 어떤 기준 시간이 있을 때는 1초에 이렇게 정의하게 되는 거야. 단위 시간이 1초야, 무조건. 단위 시간에 전선이지. 도선이 전선이야, 전선. 전선의 수직 단면, 이렇게 경사 단면 말고 수직 단면. 수직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의 총량, 전하량의 총량.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에 플러스 입자든 마이너스 입자. 원래는 그 전선에는 자유전자, 마이너스 입자가 움직이는 거야. 그지? 원자, 핵, 플러스 입자 못 움직여요. 딱 고정돼 있어. 금속 결합으로 고정돼 있거든. 어쨌든 마이너스 입자인 전자도 전하 입자잖아, 그지? 이게 예를 들어서 이 단면적을 1초에 10개 통과할 때하고 20개 통과할 때 어떻게 돼? 전류는 어떻게 돼? 2배가 되는 거야, 한마디로. 20개 통과할 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1초 동안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량을 전류라고 하고
또는 전류의 세기라 하고 단위는 암페어. 암페어도 사람 이름이야. 학자, 연구한 학자를 기념해서 이제 암페어라는 단위를 쓴다. 이니셜을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 정의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된다. 봐. 단면 있지? 단면에 시간 t초 동안 전하 입자가 전하량 q만큼 이동했다 하자. 그럼 전류의 세기 I는 뭐다? q를 뭘로 나누는데? t로 나누는데 왜? 시간 t초 동안 q만큼 이동했으니까 1초 동안은 뭐야? t로 나눠야 1초 동안 되거든. 이거 이해해? 추가적인 설명 필요 없지, 그지? 오케이? 예를 들어 10초 동안 20만큼 이동했다 하면 1초에는 2 이동한 게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누는 거야, 10으로. 20을. 뭔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신경 쓰여? 왜냐하면 실장님이 안 계시면 저 전화나 뭐 사람 오면 모르거든, 닫아놓으면. 그래서 열어놓은 거야, 지금. 컨설팅하고 계셔서. 됐죠? 넘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1A라고 하는 건 뭘 뜻하겠니? 1초에 1만큼, 전하량 1만큼. 근데 전하량 단위가 뭐야? 쿨롱이야, 쿨롱. C. 여기 있지, 그지? 전하량 단위는 쿨롱입니다. 오케이? 1쿨롱만큼이 흐를 때의 전류의 세기를 말한다? 1A라고 한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됐지? 그 다음, 전류의 방향에 대해서 약속을 합니다. 전류 방향은 이게 사연이 있어. 이 방향을 정한 게. 이게 전기 현상에 대한 거 사람들이 이해했겠지. 알았겠지. 눈치챘어. 근데 아주 근본적인 어떤 공식이나 이런 거는 근본적인 이론이 확립되지 않았을 때 전기에 대한 개념은 뭔지 알았거든. 그래서 뭐 했냐면 전기는 어쨌든 서로 다른 성향이 그 두 개 사이에서 전하 입자가 이동하는 거란 말이야, 그지? 어느 한쪽을 플러스로 하고 마이너스로 했어. 플러스를 어떻게 잡은 거냐면 전기적 위치에 높은 데를 플러스, 낮은 데를 마이너스 이렇게 잡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에너지가 높은 데 낮은 데로 흐를 것 같지, 그지? 그러니까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는 걸 뭐라고 했다? 전류라고 한 거야. 전류 방향이라고 한 거지.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금속 도선에서 움직이는 게 뭐야? 전자지. 전자는 어떻게 움직여야 돼?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쪽으로 끌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실제 현상의 흐름은 반대인데 그걸 모르고 미리 뭐니?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해서 전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즉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로 미리 약속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헷갈릴 수 있어. 따로 설명을 못 들으면. 됐지? 금속 도선에서는 전류의 방향과 자유전자의 이동 방향이 반대야, 반대. 오케이? 그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에너지가 높은, 위치 에너지 높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방향성을 결정한다. 이렇게 약속이 돼 있었어. 됐죠? 이게 전류의 방향입니다. 오케이? 다음. 전류의 방향, 자유전자 이동 방향, 이게 이제 내가 사연을 얘기했다. 스토리를 얘기한 거고, 결론은 뭐다? 반대 방향이다. 이 뜻이야. 그지? 여기 그림 보면, 자유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하면 전류의 방향이 이쪽이고,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 방향, 이쪽이 마이너스 극방향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요거 헷갈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됐죠? 이거 한번 볼까? 개념. 전류는 1초 동안 단면적이 흐르는 전하의 양. 그래서 암페어. 전하의 단위는 쿨롱. 됐지? 됐지? 그 다음,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라 돼 있는데, 전압은 다른 말로 뭐? 전위차. 기억나? 기억나? 전위차를 풀었으면 뭐라고?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의 차이. 이 뜻이야. 한마디로, 위치 에너지 차이, 잠재적 에너지 차이를 뭐라고? 전압이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근데 위치 에너지 차이를 전자기학에서는 볼트라는 단위를 쓴다. 원래 우리 에너지 차이는 뭘로 썼어? 에너지가 줄이잖아, 단위가. 그지? 근데 여기는 볼트라고 쓴다. 그 다음, 저항이라는 건 뭐라고? resistance. 혹시, 이 말 못 들어봤을 것 같은데, 들어봤을 수도 있고, 세계사나 뭐 이런데, 근현대 세계사 뭐 이런 거에 나오는데, 레지스탕스라고 하는 게 있어, 유럽에. 뭐니? 정부에 뭐 하는 거야? 반역하고, 반역이라고 할 수 없지. 잘못된 정부에 저항하는 그 단체를 레지스탕스라고 얘기하거든. 레지스턴스라는 뜻이야. 저항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니셜 R을 써서 저항 R이라 표현하고 단위는 뭐다? 이렇게 씁니다.
옴. 됐지? 여기서부터 쓰는 거예요. 한부 끓이기에. 알겠지? 한부 끓이기.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자, 전기 에너지는 뭐냐? 결국은 그거 있잖아. 물이 흐르면 물 흐름 가지고 뭐 만들 수 있어? 전기를 만들거나 일을 할 수 있어. 대표적인 게 뭐니? 물레방아 같은 거. 그지? 물 흐르면 물레방아 돌면서 뭐 떡도 찍고 한단 말이야. 그지? 배를 틀고, 삼배 옷 트는 것도 이제 물레방아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옛날부터 그랬거든. 일을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전하 입자가 흐르면 물이 흐르면 수류라고 하고, 수류탄의 수류 아니고 물이 흐름이라는 뜻이지. 한자어로. 전하 입자가 흐르면 이거 전류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것도 뭐니? 이것도 똑같이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지. 전류가. 그래서 전압이 있는 어떤 건전지 같은 게 일을 할 수 있지. 불빛을 밝힐 수 있고 또 뜨겁게 이제 만들 수도 있고 한 게 그런 거지. 엄청난 고안 장치지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쓸 수 있게 만들었잖아. 전기 흐름을. 맞지? 그렇게 만든 거야. 자, 전류가 흐르면서 공급하는 에너지. 전류 흐름 자체를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 그지? 당연히 이제 에너지는 줄이 됩니다. 그지? 전기 에너지 차이,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는 뭐다? 볼트라고 하고, 전압. 그지? 그 다음에 우리 그 에너지를 표현할 때는 지금 줄이라, 이렇게.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표현할 때는 줄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 소비 전력은 뭐냐? 하면 전기 에너지야. 쓰는 에너지야. 우리가 이렇게 쓰는 에너지, 소비하는 에너지야. 근데 이거는 기준값이 있어. 뭐냐면 1초에 쓰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뭐라고 한다? 소비 전력.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1초당. 이 단위는 뭐냐면 많이 들어봤을 거야. 와트. WATT야. 플레임이 이거야. 와트는. 이 중에 단위로 W를 쓰는 거지. 알겠니? 요거 구분해야 돼. 각각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약속을 받아들이고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국제 단위기에서 전류의 정의 이거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이거는 따로 문제는 안 나올 거야. 근데 전류의 1A라는 하는 게 뭐냐 하면 결국은 도선 단면을 1초에 6.2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흐를 때 1A라고 하네. 그럼 이건 뭐니? 만분의 1몰 정도 되네. 전자 만분의 1몰. 맞지? 그 정도 된다. 우리 화학 배웠으니까 알지? 23승이 1몰인데 18승은 10의 마이너스 5승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만분의 1몰. 맞지? 그지? 뭐 이렇게 10만분의 1몰이네? 5승이면 공이 5개지. 1, 10, 100, 1000만, 10만. 10만분의 1입니다. 아까 말 잘못한 거야. 10만분의 1몰이 흐를 때 1A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약속이 돼 있네. 실험적으로 정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봐야 될 게 이제 아까 지금 우리가 뭐 본 거야? VIR 중에 I만 본 거야. 그지? 이제 V하고 R을 봐야 되겠지? 자, V 볼게. 전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다. 그지?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가 있으면 어떤 걸 할 수 있는 거야? 전기력이 있는 거잖아.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가 있다면. 그지? 전기력이 있으면 전기력을 받는 입자를 뭐라고 해? 전하 입자라고 하는 거야. 전하가 아닌 입자가 있으면 힘 안 받아요. 전기력 안 받아. 됐지? 전하 입자가 있으면 이 위치 에너지 차이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야. 운동 에너지 발생하는 거지. 얘가. 맞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 전원 장치라고 하는 거는 이 전기적 위치에 있는 차이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놈을 전원 장치라고. 대표적인 게 뭐니? 건전지, 에너자이저, 듀라셀 이런 거야. 그 전원 장치지, 그지? 됐지? 물론 이제 우리 컨센트도 전원 장치일 수 있지, 그지? 교류 전원 장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저항은 뭔데? 저항하는 거야. 뭐야? 전류는 뭐지? 실제로 전하 입자가 이동하는 건데 이동하는 걸 막는 정도를 저항이라고 하는 거야. 막을수록 잘 못 이동하겠지. 잘 못 이동하면 전류의 세기가 작아지겠지. 전류의 세기가 작아지면 표현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작아지겠지, 그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 단위는 옴이라고 했고요. 자, 옴의 법칙은 단위가 옴이니까 옴의 법칙. 내가 처음에 학생일 때 혼자 공부할 때 어떻게 생각했겠니? 이건 저항을 결정하는 법칙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 아니야. 옴이라는 학자 이름을 저항에 갖다 붙인 거고, 기념해서. 옴의 법칙은 뭐라고? 전류를 결정하는 법칙이야. 전류를 아까 이렇게 썼지. I는 R분의 V. 이거 옴 아저씨가
논문 낸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됐죠? 그래서 저항이 걸리는 전압, 도선에 흐르는 전류 세기, 전기 저항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요거 또는 요거 돼 있지, 그지? 근데 이것만 써. 계산할 때 이거 쓰면 돼. 근데 이걸 유도했다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거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거 왜 필요 없이 있냐? 아, 이유가 있는 거야, 그지? 선빵으로 퍼스트 브레드 선빵으로 이게 밝혀졌고,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됐나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 같은 거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 아까 뭐라고 했어? 결국은 V 이꼴 IR이잖아. 그치? 그러면 X축, Y축이 뭔지를 보는 거야. 이게 Y값, I가 V값, 이게 Y값, 이게 X값이야. 그럼 이건 뭐야? 기울기지. 그치? 그러면 저항이 크면 클수록 기울기가 이렇게 커지겠지. 그리고 이건 이제 뭐니? Y절편이 없으니까 이거는 뭐지? 원점을 지나가야 되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고. 얘는 어떨까? I와 R. I가 Y축, R이 X축이야. 그럼 이 두 개 곱하면 이거라는 뜻 아니야, 그지? 근데 전압이 일정하면 어떻게 돼? 이거는 두 개 곱했을 때 일정한 값이 나오는 이 둘 사이 관계를 뭐라고 한다? 반비례라고 합니다. 반비례. 됐죠?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지. 하나가 커지면 하나는 작아집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해석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면 돼. 어렵지 않지? 아직은. 이게 안 어려운데 사실은 문제 볼 때 어색할 때 있어. 왜냐하면 그래서 저항이 뭔데? 눈에 보여? 전류가 뭔데? 눈에 안 보이잖아. 눈에 안 보이는 걸 배우고 있는 거야, 지금. 차라리 운동은 어때? 물체가 있고 5m 같고 눈에 보이잖아, 그지? 근데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거라서 조금 문제 풀면서 익숙해져야 돼.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 오일 법칙 나오지, 그지? 이거는 읽어보기 자료입니다, 자료. 읽어보기인데 결국은 그겁니다.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했지, 원자핵, 플러스 입장인 원자핵들은 이렇게 딱딱 고정돼 있어. 결정화돼 있다고. 근데 전자가 가다가 팅 맞고 팅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지? 내가 이런 거 설명할 때, 아니, 그 전자가 이렇게 간다는 건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라는 거 바로 알고 판단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저항, 막는 놈이 없다고 하면 이 전자는 어떻게 돼야 돼? 쭉 가는데 점점 빨라져야 되지. 왜? 계속 힘을 받고 있잖아. 이쪽 계속 당기는 힘을 받고 있는, 점점 빨라져서 전선이 길기만 하면 빛의 속도 커지고 계속 빨라져야 되지. 그런 일이 안 생기지. 그걸 어떻게 설명하면 돼? 계곡물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빨라져? 안 빨라지지. 이거 뭐야? 돌 같은 게 이런 게 있지, 그지? 그게 없이 매끈한 약간 슬라이드 같이 놀이공원 슬라이드, 물놀이장이 슬라이드 같이 그렇게 돼 있으면 점점 빨라질 거야, 아마. 저항이 약하면. 그지? 근데 그렇게 되지 않지, 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의 흐름, 수류에서 저항 역할은 뭐지? 풀들, 돌덩어리들, 이런 게 물 흘러가는데 팍 부딪히고, 물이, 그지? 서로 나뉘어지고 다시 가다가 고이고 부딪히고 하잖아, 그지? 그거야, 그지? 이것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일종의 도선은 계곡이야, 계곡. 그지? 계곡물이 흐르는 이유는 뭐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면서 흐르는 거잖아, 그지? 이건 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에 따라 에너지가 낮은 데로 흐르는 거야. 그럼 얘는 뭐야? 자유전자는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에 따라서 흐르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눈에는 위아래는 안 보이지, 그지? 눈에 계속 안 보여, 얘는. 근데 결국 논리는 같아, 논리. 처음에 시작하는 게 요건 뭐다? 중력 또는 만류력이고, 요건 뭐다? 전기력일 뿐이야. 중력 만류력은 누가 영향받아? 질량을 갖고 있으면 영향받지. 물은 질량이 있잖아. 그러니까 영향받는 거야. 얘는 뭘 갖고 있어야 돼? 전하량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자유전자 같은 게 영향을 받는 거야. 이렇게 딱 비교해서 이해해야 돼. 눈에 안 보이니까. 오케이? 이따 다음번에 하겠지만 직렬연결, 병렬연결도 또 물로 내가 비교할 거거든. 그럼 눈 딱 이해돼. 그냥 그것만 딱 보면 이거 그냥 막무가내 외워야 되나? 이런데 실제로 물하고 연결해서 얘기하면 똑같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 밑으로 보면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자유전자는 전류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거 배웠지, 그지? 전류 반대 방향. 왜? 전류 약속이 먼저 우선으로 약속돼서 그런 거지. 자유전자는 규칙적으로 배열된 원자들과 충돌하다 보니까 계속 막히지, 그지? 땡땡땡땡 막혀. 이게 저항이 생긴다, 그지? 그 금속에서 저항은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커지니 작아지니? 커집니다. 이유가 뭐냐면 원자핵이 그냥 딱 이렇게 있는 게 아니야. 원자핵은
열 에너지가 있으면 온도라고 하는 게 있으면 열 에너지가 있다는 뜻이거든. 열 에너지는 입자에서 뭘로 표현되냐면 진동, 운동 에너지로 표현돼요. 온도 높으면 높아서 어떻게 돼? 이렇게 처음에 온도 낮을 때 이렇게 하다가 온도 높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한마디로 골키퍼가 있으면 어떻게 돼? 신의 손이 되는 거지. 온도 높으면 바바박 잘 잡는 놈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저항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온도 높아지면 커진다. 누구 때문에? 원자핵의 진동 운동이 더 세져서 커진다. 이게 정설이야, 정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 저항이 커진다, 저항. 크기가 뭐의 크기가? 저항의 크기가 커지는 거지. 온도가 높아지면 원자핵이 더 과격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통과하기가 더 힘들다고. 전자가 통과하는 게 전류잖아, 그지? 통과하기 더 힘드니까 전류가 약해지겠지. 덜 통과하겠지, 같은 시간에. 그지? 이건 저항이 커진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됐니?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실험해 본 거야.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야. 자, 전류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면 전압이 일정할 때 보니까 저항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류가 작아지더라. 그러니까 커지면 커질수록 작아진다. 이거 반비례네. 그 다음에 저항이 일정할 때는 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커지더라. 아, 이건 비례네. 그지? 그래서 이 식을 만든 거야. 오케이? 그리고 뭐 그래프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지. 이 전류세기 이거 I다. 나 처음 보는 거야. V다. 자, 볼까? 요대로 해볼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I지, Y 값이, V가 X 값이지. 그러면 개수가 뭐야? R분의 1이지. 이 기울기가 R분의 1이야.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이거 이해했니? 방금? 여기에서 이런 직선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이 직선을 어떻게 표현해? Y 이꼴 AX라고 하지. 그지? 그때 A가 뭐야? 기울기지. 자, 그 똑같이 맞춘 거야.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Y축이 I지, 그지? 그래서 Y 자리처럼 I를 배치하고 X축이 V니까 이렇게 배치해. 그럼 남아있는 게 이거지, 그지? 요 식으로 이렇게 만든 거야. 그지? 그럼 이게 기울기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걸 찾아야 된다고. 이걸 어떻게 줄지 몰라. 어떻게 줄지 모른다고. 처음 보는 거일 수도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응되는 등식에서 Y 값, X 값을 생각하고 개수를 따져보라고. 그러면 기울기가 이 개수가 된다. 오케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저항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왜? 기울기가 R분의 1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아, 미안해. 이렇게가 아니고 기울기가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저항은 작은 거다. 맞지? 기울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저항은 큰 거다.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너네 이거 학교에서 진도 나갔니? 아직 안 나갔어. 예습이네, 일종의. 그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지? 자, 넘어갈게. 마지막인데 소비 전력. 전력. 아까 뭐라고 했어? 전력은 약속이 뭐라고? 단위 시간 뭐? 1초. 1초 동안에 쓰는 뭐? 까먹었어? 전기 에너지 양이야. 그지? 전력. 자, 전력은 그래서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전기 에너지 단위는 줄이지. 그리고 1초는 세컨드지. 줄 퍼 세컨드라고 하면 돼. 이게 조금 약간 복잡하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사실은 학문하는 사람들은 이거 복잡할 필요 없어. 미터 퍼 세컨드 복잡해? 그냥 쓰면 돼. 근데 일반인들이 이걸 받아들이기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차피 이해 못할 건데, 그지? 복잡하거나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이걸 그냥 와트 이렇게 쓰는 거야. 줄 퍼 세컨드가 와트입니다. 그럼 킬로 줄 퍼 세컨드는 킬로와트입니다. 여기 킬로가 1000배잖아, 그지? 여기 1000배하면 여기도 1000배 돼야 되는 거야. 킬로와트란 말 들어봤지? 그지? 그런 거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방금 얘기했듯이 단위 시간을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 그래서 단위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소비 전력을 대표 문자로 뭐라 쓰냐면 P라고 씁니다. P. 그거 생각하면 안 돼. 운동량 생각하면 안 돼. 운동량은 스몰 P야. 소문자 P야. 이건 대문자 P야. 달라. 됐지? 이것도 물리고 저것도 물리니까 자기들끼리도 구분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대문자 P로 씁니다. 전력은 이 소비 전력이 어떻게 되냐면 쓰는 에너지를 워크야. 워크. 와트 아니야. 단위인 와트가 아니고 해당 써먹는 에너지를 워크.
일 해서 일이 에너지잖아. 그지? W 워크를 뭘로? 그 일을 한 시간으로 나누면 1초 동안 쓴 에너지가 나오겠지. 그지? 이게 뭐니? 전력이지. 소비 전력. 그래서 P는 전체 일 W를 시간 T로 나눈 게 될 거야. 전체 소비한 전기 에너지 일이 W일 때 워크의 첫 글자 전력 P는 T로 그지? 전기 에너지 쓴 시간 T로 나누면 1초 동안 쓴 에너지 이렇게 되겠지. 전기 에너지가 되겠지. 그지? 그걸 전력이란다. 줄 퍼 세컨 또는 와트라고 했고요. 그다음 저항이 R인 전기기구에 이제 이 계산하는 건 또 오로지 요거만 있을 거야. 요거를 써먹을 수 있으면 돼. 저항이 R인 전기기구에 전압 V를 걸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 한번 볼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폐회로라고 해. 폐회로. 폐가 닫혔다는 뜻이고 개회로 열렸다는 거거든. 열린 게 뭐냐면 회로가 끊어진 걸 열렸다고 해. 붙어있는 걸 닫혔다고 하는 거야. 됐지? 폐회로에 전원 장치가 있으면 이 양쪽에서 뭐니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다르지. 그러면 뾰로로로 이렇게 자유전자가 계속 이동하게 되는 거야. 전류가 생기지. 그럼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열려 있으면 갈 수가 없지 이쪽으로. 그지? 그러니까 전류가 안 생기는 거야. 열려 있으면. 오케이? 이 폐회로가 만들어져 있고 요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표현하는 걸 다른 말로 저항이라고 하거든. 저항체 그런 게 있어요. 저항으로 나타내는 게 원래는 가장 근본적으로 나타내는 게 이 표현 자체가 지그재그 표현이 뭐였냐면 니크롬선, 철크롬선 이런 거 있어요. 이게 이제 백열 전구 이렇게 스프링 같이 생긴 거 전구 안에 있는 그거거든. 그게 전류가 흐르는데 여기 진짜 저항이 커. 저항이 크면 어떻게 될까? 계속 자유전자가 핵이 많이 부딪히면서 어떻게 되게 열나 뜨거워져. 그리고 빨개지면서 빛이 나는 거야. 그게 이제 백열등이야. 백열등 그렇게 해서 전기 에너지 빛으로 써먹는 거야. 저항 때문에 연락해서 써먹는 거거든. 오케이? 그런 것도 저항체지. 그러면 그 빛이 나고 열이 나니까 에너지가 어떻게 돼? 전기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 바뀌지.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전력을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때. 그지? 근데 요즘 백열등 쓰니? 거의 안 쓰지. 그지? 백열등 만지면 화상 입어. 뜨거워. 모르고 이 백열등 이렇게 하다가 살짝 대다 이 정도 되거든. 이제 뜨거워. 화상 입을 수 있어. 근데 이제는 요즘 시대에는 이 저항체를 어떻게 보면 되냐면 모든 전자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돼. 전자제품에서 뭐 쓰니? 에너지 쓰잖아. 그지? 에너지 쓸 때 전류가 쏙쏙 그냥 지나가 여기서 막히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막히면서 에너지로 표현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그 표현할 수가 있고 좀 하나 또 정리해 볼게. 봐봐. 일단은 요건 내가 설명 안 할 거야. 교과서에도 없을 거니까 대학교 과정에서 증명이 되거든. 이 소비 전력 P는 그 폐회로에서 개회로면 소비 전력이란 말이 없다. 그지? 전류가 안 흐르는데 맞지? 폐회로에서 그 폐회로를 결정하는 전위차 또는 전압 V 곱하기 전류의 세기. 그러니까 소비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각각 독립적으로 비례하더라고. 이걸 증명했어. 됐니? 이게 증명돼 있는 거야. 너네가 외울 건 이거밖에 없는 거야 사실은. 됐니? 근데 아까 말했어. 오음의 법칙이 뭐라고? 어렵지 않지? VIR. 그지? 어렵지 않지? V는 IR이기 때문에 이걸 좀 약간 장난쳐서 바꿀 수가 있어. 예를 들어 V 자리에 IR을 넣어볼게. 여기에. 그러면 I 두 개니까 I 제곱R. 인정? 그러고 I 대신에 R분의 B를 넣어볼까? 그러면 이거는 R분의 V가 두 개 돼서 V 제곱이 돼. 인정? 끝이야. 소비 전력은 이거 아니면 이거 문제에 맞게 셋 중에 하나를 쓰면 돼. 이제 첫 번째 우리 행동 강령입니다. 이게 문제 풀 때 알겠니? 첫 번째 행동 강령이고 다음 주에 완성을 시킬 거야. 문제 풀이 연습하면서 그 직렬 연결, 병렬 연결에서 조금 생각해야 될 게 있어. 선택을 해야 될 게 있다고. 근데 직렬 연결의 특징이 뭐냐면 예습이야. 직렬 연결의 특징은 자유전자가 흐르기 시작하면 길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지?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떤 부분에서도 뭐가 전류의 세기는 같아요. 똥차 밀리듯 똑같이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디 저항이 있는 데하고 저항이 없는 데 똑같이 가야 돼. 똑같이. 층층이 밀려서 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한 바퀴 도는데 전류가 안 바뀌어. 전류가. I가 고정이야. I가. 직렬 연결은. 됐니? 근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 저항이 있고 여기 저항이 있으면 저항에서는 에너지 써먹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에너지 써먹고 여기 에너지 써먹는 게 뭐니? 이 전체 전기 에너지 위치 차이, 위치 에너지 차이가 돼야 되는 거야. 여기 1.5V야. 그러면 이 두 저항체가 있다고 하자. 이 저항체가 몇 옴인지 상관없어. 어쨌든 요 사이는 뭐니? 위치 에너지 차이가 1.5V잖아. 그지? 그럼 얘들은 전기 에너지를 뭐 얘가 0.5V 써먹었다. 위치 에너지 써먹었다 하면 얘는 반드시 1V 써먹는 거야. 합쳐서 1.5가 돼야 돼. 저항에서만 그 위치 에너지 써먹으니까.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래서 직렬 연결에서는 I가 안 변하네, 상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됐지? 근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이제 직렬로 연결된 두 저항이 있다면 여기서 위치 에너지 따져볼게. 위치 에너지 여기서 이제 흐르면 위치 에너지 떨어지지, 그지? 써먹지. 그리고 또 가다가 여기 흐르면 또 떨어지지. 이렇게 뭐지? 계단 폭포처럼 떨어지지. 자, 계단 폭포 영어로 뭐니? 스테로이드? 비슷했어. 뭐라고? 스테어는 계단이다, 그지? 캐스케이드야, 캐스케이드. 찾아봐. 네이버 지식 검색, 캐스케이드. 계단 폭포처럼 떨어지잖아, 그지? 뭐가? 위치 에너지가 저항에 있는 것 따라서 순차적으로 떨어지지. 그러니까 전압은 위치에 따라 다른 거야, 한마디로. 전기적 위치의 에너지는 다른 거야, 맞지? V는 변수야. I는 상수야. R은 정해져 있지. 그지? 그러니까 직렬 연결에서는 이거 두 개 중에 써먹을 때 뭐 이걸 써먹는 게 훨씬 편하지. 왜? I가 상수니까, 무슨 말? I가 결정돼 버리니까, 맞지? I는 있고 그 다음에 R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뭐가 결정될 거야? 전력이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전력을 계산할 때. 근데 병렬은 달라. 병렬은 일종의 뭐냐면 그 쌍둥이 폭포야. 평행 폭포. 쌍둥이 폭포는 뭐냐면 이렇게 물 흐름이 이렇게 있다가 양쪽으로 나눠져서 빵 떨어지면 위치에는 떨어지지, 물도. 그지? 그런 것처럼 병렬 연결은 그 전선이 하나 있다가 두 개 이상으로 나뉘어져서 다시 모이는 거거든. 이쪽에서 다 오롯이 다 뭐니? 전기적 위치에 다 써먹어야 돼. 다 여기하고 위치의 차이가 그 전체 차이와 같아야 된다고. 두 개가 있다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쌍둥이 폭포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 각각 저항에서 이제 변하는 어떤 VIR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 두 저항에서 같은 게 뭐야? 병렬일 때는 같은 게 뭘까? V야, V. 이게 1.5V였으면 양쪽에서 1.5V 다 써먹어야 된다고. 근데 직렬이면 뭐지? 0.5, 1 이렇게 합쳐서 1.5를 써먹어야 되고, 병렬이면 따로따로 다 1.5V를 써먹어야 된다고. 병렬 폭포면 어떻게 돼? 따로따로 그 높이만큼이 다 떨어져야 되지, 그지? 위치에 다 떨어져야 되지, 맞지? 그것처럼. 캐스케이드는 어때?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요만큼 떨어졌다 다시 요만큼 떨어지잖아. 그지? 합해야지 전체 높이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병렬일 때는 어쩔 수 없이 이걸 써먹는 게 더 편해. 왜? 어느 쪽이든 이게 같지. 맞지? 전압은 전체 전압이랑 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건 직렬 연결에서 많이 쓰고, 병렬 연결에서 많이 쓰고, 안 쓰고. 이건 안 써.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가 변수야. 바뀐다고, 계속. 바뀌는 거니까 이건 되게 쓰기 불편해. 이거 쓰는 문제 지금까지 내가 태어나서 이거 전자기학 공부하면서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없었던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이거는 이제 그 이론적으로 입증할 때 이렇게 유도가 됐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잖아. VIR 연결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걸 직렬, 요거 병렬일 때 주로 쓴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오케이? 됐습니다. 이거 설명 다 됐지, 그지? 설명 다 됐고. 마지막으로 이거 조금 이미 설명한 거랑 마찬가지야. 전압 강화가 뭐니? 전압이 떨어지는 거야. 그치? 너네는 이제 군대 가면 이제 진짜 실제로 강화 훈련 하지, 그치? 그 좀 약간 특공대 뭐 이런 훈련하면 이제 헬기 한번 타볼 거고, 진짜 공중에서 떨어져 볼 거고,
그냥 그 땅 깨면, 육군이라고 할게. 육군이면 11m 절벽에서 줄 잡고 떨어지는 거 할 거야. 무섭지 않을까? 너 줄 잘 잡고 버틸 수 있어? 본인 차지하네요. 안 해? 아니, 뭐냐면, 아니, 그럴 수 있잖아. 불안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근데 그 하기 전에 뭐 하냐면, 실제로 줄을 그렇게 딱 착장을 하고 당겨봐. 전혀 늘어나지도 않아, 이거. 딱 고정돼 있어. 딱 고정돼 있어. 아, 이거는 뭐 200kg 애가 내 위에 매달려도 끊어지거나 변형이 안 되겠네라는 확신이 생겨. 딱 고정돼 있어. 그러니까 대부분 약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애 아니면 대부분 그냥 11m 이렇게 벽에 발 짚고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가긴 해,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건 맨 마지막에 한 2, 3m 남았다고 뛰지 마. 2, 3m 남았다고, 헬기에서도 마찬가지고, 헬기에서도 레펠이라고 하는 거 있거든. 2, 3m 남아서 딱 뛰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니? 그냥 살포시 이렇게 착지할 것 같지? 이 대퇴골에 엄청난 충격이 가거든? 수직 충격이. 그래서, 그거 뭐 요 정도 아니야? 요 정도? 3m면? 뛸 수 있을 것 같지, 그지? 이거 잘못 뛰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쪽 충격받으면, 실제로 내가 논산병원에서 2년 동안 근무를 했거든. 2년 2개월 동안. 그래서 꽤 봤어. 아까 내가 그 얘기하지 않았냐? 발목 돌아간 거? 꽤 봤어, 그런 거. 꽤 봤다고. 실제로 그런 게 있다고 처음에 볼 때 나도 깜짝 놀라서,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발이 뒤로 가 있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굵은 뼈거든. 이게 파박! 이렇게 피부 찍고 나와있어. 부러져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수직 충격 때문에 이게 부스러진 거야. 수직 부스러져서 이렇게 뼈가 있었으면 푹 이렇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생각보다 군대가 안 위험하거든. 근데 생각보다 많이 다쳐. 그런 거 알고 있어야 돼. 자, 전압강은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전압이 떨어지는 거. 어디서? 저항체에서. 그냥 기본적인 구리 도서는 뭐야? 전기애들 써, 안 써? 안 쓴다고 우리는 가정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실제로 여기서 전기 쓰면 안 되는데 살짝 따뜻해질 수 있어. 이게 뭐니? 저항이 0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은 마찰열이나 이런 게 생긴다고. 근데 안 쓴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공급하는 에너지는 오롯이 어디 쓴다? 전자제품, 전기장치에서 쓴다고 생각하고 계산하는 거야, 사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전압 강화는 어떻게 돼? 도선을 지날 때는 전압 강화가 없어. 전압 안 떨어져. 위치 에너지 안 떨어진다고. 근데 그 전자제품에서 폭 떨어지고 또 있으면 폭 떨어지고 폭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게 저항이 전자제품이라 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하면 전자제품이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그 이때의 그 전류가 갖고 있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와 얘가 갖고 있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의 차이값, 그지? 차이값이 전압이야. 이제 얘가 써먹는 전압이야. 됐니? 아까 뭐 어떤 게 0.5V 써먹고 얘가 1V 써먹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그지? 그렇게 써먹는 전압인데 이 전압 그 전압만큼이 결국은 뭐 델타 V잖아. 델타 V가 IR하고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차이만큼의 전압이 이 여기서 흐르는 전류와 얘의 저항의 크기의 곱과 같아야 된다. VIR이 돼야 된다는 거지. 델타 V는 IR 돼야 된다고. 여기서 써먹히는 전압은 여기서 이제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저항의 크기를 곱하고 같다. 이 뜻입니다. 어렵지 않지? 이런 걸 전압 강화라고 한다. 됐지? 끝났어, 이제. 끝난 건데, 이거 똑같은 개념인데, 여기 또 그 쿠바 여자가 또 등장합니다. 보면, 전기기구 저항을 R이라죠. 전기기구 전자제품. 1쿨롱의 전하량이 통과한다. 라고 하면, 전압강이 일어나. 그지? 일어나는데, 저항에 걸린 전압이 V라고 하자. 맞잖아, V잖아. 그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V라고 약속하고, 저항을 통과하는 전하량이 Q라고 하자. 그지? 그러면 일은 뭐다? 쿠바 여자가 잘하지, 그지? 결국 거기서 발생하는 에너지, 그지? 에너지는 뭐다? 쿠바다. QV다. 여기에서 다 적용돼야 돼. 그냥 평행판 그 전극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모든 곳에 다 적용돼야 되니 맞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이렇게 이거 가지고 계산하는 식이 나올 수도 있다.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오케이? 이론 여기까지.
잠깐 좀 멈출게. 벌써 1시간 다 돼간다. 좀 멈추고